자, 우리 제1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해 중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첫 번째인 사명과 목적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인 활동들과 자원과 기술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두 번째입니다. 활동들입니다. 이 활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적 문제를 예방하고 또 해결하여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 활동입니다. 이때 참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는 계속 대상자라고 표현을 했었죠. 요즘은 이제 참여자, 대상자에서 참여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수업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활동들, 이 프로그램 활동들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체계화시키고 논리화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활동들의 체계적인 조합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석적인 설명으로 따지면 활동들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는 자가 행위 주체일 것입니다. 행위 주체는 행동을 합니다. 이 행위 주체는 사회복지적 목적을 가진 조직 내지는 기관입니다. 이 조직 내지는 기관의 행동, 이것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조금 더 정식화시키면 사회복지적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실천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구체화시키면 사회복지적 목적은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인간, 즉 클라이언트와 그 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차원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기본적 욕구가 결핍한 상태로부터 어디로? 더 나은 존재로, 그러니까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로 바꾸어가는 모든 과정이 긍정적 변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변화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변화 과정,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노령층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소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적 활동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층 사회적인 어떤 소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의 상실로 인해서 정서적인 욕구 결핍이 생기게 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노령층의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상당히 창의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국립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센터,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창조적 노화 센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센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체계화시켰냐면 노인 합창단,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미술 활동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시를 낭독하는 활동과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노인이 스스로의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노인교육 아트스쿨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코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창단 활동, 미술 활동, 시 낭독, 창작 활동 등과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서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 사회적 소외 상태에서 있는 노령층을 창의적 존재로 변화시키고 또한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 증진 활동을 체계화시켜서 소외 문제들을 해소를 한다면 이것이 곧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활동들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의 성격, 첫 번째 서비스 활동, 두 번째 행정활동, 세 번째 지역사회 활동 등으로 활동 자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료, 상담, 교육, 시설 보호, 의뢰, 정보 제공, 집단 활동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정활동에는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각종 서류,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며 집행하고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위임과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슈퍼비전, 그러니까 지도나 자문을 주게 되고 그리고 회의 등등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행정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활동은 외부에서 자원을 확보하거나 또 정당성을 얻거나 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들을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한 지역사회나 정부기관으로부터 합법성과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장애인분들이 시설 거주에서 재가 거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자라고 해서 탈시설화 운동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 탈시설화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수용을 하게 될 것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탈시설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반대하고 또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사회 활동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후원자를 모집하고 또 사업과 기관에 대해서 홍보하는 활동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 자원을 동원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등의 활동들을 우리는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 서비스 활동과 행정활동이 무게 중심에서 지역사회 활동으로 무게 중심이 상당히 많이 옮겨갔습니다. 이 말은 지역사회 활동들의 중요도를 최근에 많이 깨닫고 또 많이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요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요소 세 번째, 자원과 기술입니다. 자원과 기술은 이 활동들을 프로그램으로 체계화시키고 또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원과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활동들이라도 그 활동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족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자원과 기술이 공급되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자원과 기술은 자원의 구분을 보시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지적인 자원, 다른 말로 정보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자원, 문화 자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과 기술을 따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자원의 카테고리 안에 기술 자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기술 자원을 자원이라고 기술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던 자원 체계입니다. 보통 이제 인간 자본, 인적 자본, 인적 자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적 자원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투입되는 전체 인력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자원의 어떤 수준들이 결정이 되겠죠. 사회복지적 활동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 자체는 하나의 과정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적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 사회복지적 실천 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 품격 높은 사회, 질 높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개인들, 그 개인들의 삶의 질 또한 높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사회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노력을 활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노력 자체가 우리는 사회복지적 노력이다, 실천활동의 목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어서 아주 문화적인 다양성을 확보받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지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자원은 구체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지도 감독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이 조직 내에 담당 사회복지사, 앞서 설명했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주체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관리자가 조직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주 경력이 많은 현장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뛰어난 견문을 가지고 있는 이론 전문가들, 그러니까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런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자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구원자들도 아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 업무지만 이 단순 업무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직 내 담당 사회복지사, 관리자, 그리고 외부 전문 자문가,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입니다. 이 물적 자원 혹은 물질 자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적 요소들을 뜻합니다. 이 요소들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물질적 요소 세 가지는 하나는 재원, 공간, 도구 등입니다. 재원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모든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공급되어야 될 자원은 재원이겠죠. 사람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재원이 없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없는 프로그램은 존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산의 크기와 분할에 따라서 프로그램과 활동들의 중요도와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뒤에 예산 수립과 분배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챕터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공간을 선별하고 조직하고 구성하는 것은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뒷받침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는다기보다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떤 학교, 그리고 독서실, 도서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공간을 디자인을 하게 되지요.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공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공간 혹은 쉴 수 있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의 특징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활동들,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유익과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공간들을 만들어내느냐에 핵심적인 방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나 설비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들이 무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상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컨텐츠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문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재단에서 수행하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엘 시스테마는 지금 현재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가난한 아동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자. 무기 대신 구걸하는 깡통 대신 악기를 주게 하자. 그래서 음악, 예술로서 빈곤과 싸우자라는 어떤 구호를 가지고 엘 시스테마가 창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길거리 아동들에게 악기를 통해서 예술 교육을 시도했던 재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1명 정도의 아동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길거리 아동들은 아주 극심한 빈곤, 그리고 아주 심각한 폭력, 범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꿈조차 꿀 수가 없었는데 이 길거리 아동들의 삶을 크게 개선했던 프로그램이 이 엘 시스테마 재단에서 수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주 많은 유소년 오케스트라와 청년 오케스트라가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세계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였습니다. 깡통이나 무기나 마약 대신에 아이들에게 쥐어줘야 될 것은 어떤 도구? 음악을 할 수 있는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엘 시스테마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악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 중에 물적 자원, 특히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상징화시키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성공,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성공 자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의 극대화, 그리고 그 만족의 극대화를 통한 인간 변화이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하지 않는 이런 도구의 선택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자원과 기술 자원입니다. 이 자원과 기술 중에서 지적 자원과 기술 자원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활동의 관련 기술은 고도의 지적 산물이자 지식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활동들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활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 분석, 예측 등이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활동의 활용 기술 자체가 하나의 지적 산물이자 지식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 자원과 기술 자원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적 자원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위한 이론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조사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대안을 개발, 적용하고 시초론과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등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방향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것은 보통 철학과 윤리 그리고 행정적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우리들의 이론적 지식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자원은 이론에 기반한 전문적인 실천 기법인 기획 방법 등을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기술 자원은 프로그램 기획과 구성 기법, 상황 분석 기법, 의사결정 기법, 프로그램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법,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는 기법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술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법은 적용 범위에 따라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 국가, 세계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적 실천, 가족 단위의 실천, 집단주의적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정책적 실천, 국제사회복지적 실천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문화자원입니다. 문화자원은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고 우리가 개념화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으나 우리는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그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공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이 문화라고 하는 요소, 문화라고 하는 이 자원적 요소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화자원은 한 사회가 생산하는 문화적 산물의 총량이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설명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들어낸 유형 및 무형의 사회적 가공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작품일 수도 있고 문화재일 수도 있고 또 예술인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에 활용되는 광고물일 수도 있고 이론적인 책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쇄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자체도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발명품도 문화적 산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어떤 문화, 아주 품격 높은 문화일지, 품격이 낮은 문화일지, 또 우리가 문화적 생산품을 보면 알게 될 것이고, 어떤 문화를 접촉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들의 영향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자원은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성이라든지 구별짓기에 의한 계급적 특성이라든지 공동체의 정책과 제도 등과 여러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최근에 빈곤의 대물림 혹은 부의 상속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화와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화 이게 구별짓기 위한 계급적 특성이라고 보통 사회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그 문화 안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어떤 자존감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즉 세계관이라든지 혹은 상대방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물질들 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고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원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활동들을 구성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국립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센터, 미국의 국립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센터에서 활동했던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이 어르신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증진했느냐를 또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로도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현실적 상황을 분석하고 변화의 목적과 목표를 구성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적 요소까지, 문화적 자원까지 우리 자원과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1장의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 이 파트는 이제 뒤에도 계속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종류를 구분할 때의 기준은 대상과 대상의 욕구 또는 문제, 그리고 목적, 실천 영역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실천 활동의 범위 기준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 국가, 세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 단계와 귀속적 특성,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게 귀속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이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적별 프로그램의 종류로서는 이제 소득 보장 및 경제적 기회 제공, 그리고 건강 유지, 기본적 욕구 충족, 그리고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 제공, 보호, 사회적 기능 향상 프로그램, 조직적 행동을 통한 서비스 지원 등등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뒤에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평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이제 예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은 이것을 개괄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별 프로그램 종류입니다. 대인 실천 활동, 집단과 조직 관련 실천 활동, 지역복지 실천 활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지역복지 실천 활동입니다. 그리고 거시 정책적 실천 활동, 지식 생산 및 교육 실천 활동 등으로 실천 영역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의와 구성 요소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1강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매주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습득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번 학기를 이제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쓰임새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